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개발법이죠. 해서요. 그러니까 문제집으로는 그러니까 118쪽의 개발법 시작이죠. 아, 실시계획 할 차례인가요? 아, 좀 했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이군요. 앞부분을 했었고 143쪽이죠. 예. 자, 적어놨는데. 문제집으로는 페이지 143쪽이고,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실시계획을 볼 차례죠. 그러니까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다시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저쪽 요약집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저 앞부분도 간단히 보고 가시죠. 요약집에 135쪽이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2개,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죠. 뭐 지정권자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135쪽 위에 있는 2-4도 보고 2-4도 볼 거면 그 앞에 것까지요. 그러니까 34쪽에 2-2부터 보시죠. 처음부터 다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환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용이 있고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지 언제 환지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대공 때 환지로 하죠. 지대공 미사일 뛰듯이 땅값이 오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가가 높은 경우 대지로서 효용증진 공공시설 정비 때 환지로 한다. A 소유자에게 새 땅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수용, 그러니까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단적, 그러니까 조성과 공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규모 단지를 만든다. 세상 땅이 있으면 다 돈 주고 사들여서 백상세 소유권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크게 쪼각내서 파는 게 수용입니다. 환지와 수용을 섞어서 하는 게 혼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래요. 그러니까 요약집 134쪽에 2-3,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자가 있고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나누면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시, 군, 구가 있고 그 중에 인구 50만 이상시를 그러니까 대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특유 시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다섯 가지일 때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시장군 수청장은 지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뭐 조합은 아직 뭐 그다음에 그 중에 민간 중에서 그러니까 조합은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설립이고 또 조합은 뭐 전부 환지 때만 만든다. 뭐 그런 내용들이 토막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요. 135쪽 아래 2-5번. 개발사업 절차.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죠.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A, B, C 토지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다이어트 계획, 개발 계획 세워야죠. 개발 계획 세우면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구역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였고 그 다음에 누가 해봐라 시행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수용 때 토지 등의 목록이
그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냅니다. 위치는 결정돼 있고, 신장로 선 긋고, 땅반짝반짝이 선 긋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하죠. 다음에요. 여기에서 개발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개발구역이 정해졌으면 거기는 도시적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있었죠. 따라서 당연히 실시계획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깔끔한 단지로 하자. 깔끔한 단지로 하기 전에 도면이 필요하죠. 도면은 도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 기본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 있고, 그 다음 환지는 환지 계획이 있겠죠. 요약집 한 장, 두 장, 넘어오셔서, 그 다음 실시계획은 담겨있는 내용 거의 없고요. 바로 이제 수용으로 가게 됩니다. 요약집에 있는 내용 보시면, 요약집으로 138쪽 아래요. 2-15 민간 수용 요건이 있죠. 환지 때는 환지 계획 세우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공법의 행위주체 네 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 다 수용할 수 있죠. 다 수용할 수 있는데 민간 수용 요건이 걸리는 거고요. 민간이 개인 땅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있죠. 다음 다음 쪽 139쪽 2-16 와서요. 수용 방식이요. 저기 대상 부지를 다 시행자가 돈을 주고 사들여야죠. 시행자가 백상태 소유권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공사를 하죠. 그래서 공사를 한 다음에 아파트 건설업자, 백화점 업자 등에게 땅을 팔게 됩니다. 수용이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 사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100, 조성하는데 50, 나중에 공급하게 되죠. 다 팔아서 수익이 1,500원 된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150 돈을 들여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저 돈 비용 부담 저게 귀찮다고요. 그래서 100, 현찰은 60만 주고 40만큼은 딱지로 발행할 수도 있다. 다음에 나중에 이 백화점, 백화점 업체가 땅을 사서 백화점을 지을 건데 너 그 중에 50 땡겨줘. 50 땡겨서 받을 수 있다. 그럼 150 돈을 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찰 60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사업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이 40 딱지가 토지사원 채권이고 50 땡겨받는다. 선수금이 있죠. 다 만듭니다. 그런데 다 어린 도서관을 떠올려 보자고요. 도서관도 만드는데 다 싹 밀고 콘크리트 숲으로 해놓고 콘크리트로 다 발라놓고 그 다음에 어린 도서관을 짓는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여기 있는 이 또랑과 동산은 그대로 살려두고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 할 수도 있죠. 조성하는 게 원칙, 조성하지 않은 땅, 손대지 않은 땅을 뭐라고 하고요? 원형지라고 하죠. 공급, 팝니다. 파는 거죠. 파는데 공급 가격을 어떻게 할 거고 공급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니까 다 사들이고 조성을 하는데 비용 부담 줄이기 위해서 토지사원 채권과 선수금, 그 다음에 일부 땅 그대로 쓴다. 원형지, 나중에 파는 것,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이 있습니다. 2-17이요.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에서 공급 방법, 자본주의죠. 돈 놓고 돈 먹기. 경쟁 입찰이 원칙.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추첨. 비리 문제가
전혀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급 가격이요. 뭐 당연히 공급이니까.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기본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뭐 이쁜 짓 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까지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요약집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그 실시계획 쪽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실시계획 보시면 요약집 112쪽이요. 그러니까 112쪽 제7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과 인가. 그러니까 1번 시행자가 작성하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한 실시계획은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는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단지로 본다. 그랬으니까 단지에 대한 도면은 도면에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2번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시도사가 지정권이면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지금 요약집 112쪽입니다. 요약집 112쪽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정권자가 그 33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한 명,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도지사 17명, 대도시장 15명, 그러니까 33명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3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위치를 지정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사업이면 누가 지정하는 거였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면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충청남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장 대도시장이니까 천안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고 하는 거지. 지정권자,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몇 명이라고요? 33명이다 라고 하는 게 지정권자인 거죠. 지정권자이지 33명이 다 모여서 회의를 다 모여서 합동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33명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33명 중에 하나이죠. 33명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112쪽에 7절에 2번. 그러니까 여기 수용 방식 경우에는 환지 방식도 있고 수용 방식도 있습니다만, 목록 확정되고 1년 지나면 수용이 다 끝나게 됩니다.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주민이 없죠. 여기들 주민이 없다고요. 그래서 주민이 없으니까 누구 의견을 듣고 하라고요. 2번 하급청 의견을 듣고 인가한다 라고 하는 거죠. 주민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급청 의견을 듣고 인가한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내용 중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용 종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이 접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그러니까 변경된 것으로 본다가 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있고요. 또 여기 설계도니까 기반시설 등의 사항이 있겠죠. 국토계획법 고집피면서 용용용, 입지, 기, 개정 그런 것들 싹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거쳐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국토계획법 양보하라고요. 국토계획법 고집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부리지도 마라. 그냥 개발법, 실시계획, 하급청 의견 듣고 도장만 찍으면 기지 다 결정된 것으로 치자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8절 시행방식 세 가지는 아까 보셨고, 앞에 이제 뭐 지난주에도 길게 보셨고, 그 다음에 9절 그러니까 순환 개발 방식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굵은 1번 순환 개발. 그러니까 끊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주민들이 생활이 좀 나아지겠죠. 편해지겠죠. 다들 털려놔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뭐 세부적인 내용 외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번 순환 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 5째 주 끝에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순환 개발할 수 있다 수준이고, 굵은 2번 그러니까 어려운 동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공익사업 때 가장 어려운 약자들이 임차인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2번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좋아하세요. 114쪽에 10절 수용 방식. 그러니까 굵은 1번 수용 주체.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죠. 7번요. 조합은 언제만 만든다고요?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든다고요. 또 조합은 그러니까 수용 때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아닌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없어 그냥 그러니까 소용없는 얘기고요. 그냥 엉망진창 문제 지분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아무 의미 없고 누구만 수용할 수 있다고요? 공익사업 시행자만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관청이 지 맘대로 개인 땅 수용해요? 우리가 강도를 뽑았어요? 아닌 거죠. 세종시장 개인 땅 수용해요? 못하죠. 못합니다. 언제 뭐 할 때만요. 물론 이 얘기도 틀린 얘기네요. 그러니까 세종시장 개인 땅을 언제라도 수용할 수 있다. X 틀린 거죠. 세종시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국토부 장관이 됐든 뭐 할 때만요. 공익사업 할 때만 수용할 수 있지. 공익사업이 아니면 시행자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셋째 줄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요. 도시개발조합은 개발사업 전부를 한지일 때만 나타날 수 있다. 전부 한지 때만 조합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 제목에서요. 7번요. 민간 수용 요건. 6글자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을 얘기하는 거죠.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지정 요건. 공법 통통 털어서 딱 2번 나오죠. 그러니까 2번 민간. 사업시행자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한 동의 요건. 그 셋째 줄 꺽쇠 가운데 있는 꺽쇠 굵은 글자요. 뭐 사업대상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 갖고 꼬아서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다고요. 외우실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요. 그냥 6글자 뭐라고요?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수용 요건 이것만 7번 나왔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모남이요. 7번 동안 나오지도 않았는데 8번째 나오면 모남이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만 알고 계시면 되죠. 다음에 굵은 3번. 그러니까 첫 세 줄 빼고요. 그러니까 넷째 줄에 있는 별표 3개.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공주법을 준용함이 있어서 이번 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발표됐죠. 목록은 앞에 그러니까 개발계획의 항목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목록을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공주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냥 사업인정 4글자는 외로워서 안 된다고요. 사업인정 6글자 뭐라고요? 사업인정 목록. 그러니까 사업인정 글자만 나오면 목록 2글자를 붙이자고요. 사업인정 4글자는 외로워서 안 된다고요. 사업인정 6글자 사업인정 목록이라고요. 사업인정 목록이니까 목록 발표됐으면 목록도 발표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인정은 4글자가 아니라고요. 사업인정 6글자 목록입니다. 사업인정 목록이니까 목록만 쓰시면 됐고 틀릴 수가 없는 거고. 제일 아래 그러니까 개발사업 재개원시청은 중간에 있는 거 싹 빼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 밑에서 둘째 줄 끝에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공법의 재결신청 싹 다 시행 언제 안에만 하면 되고요.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다음 쪽 가세요. 굵은 4번.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 수용 방식에서 양권 1번. 그러니까 발행 목적.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이 뭐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인 거죠. 대상 땅이 있습니다. A, B 등이 있고요. 100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돈 주고 사들이는데, 그러니까 A 소유자, 그러니까 무슨 딱지, 나는 현찰을 원한다. 그럼 100 현찰 줘야죠. 그러니까 B 소유자, 나는 딱지 괜찮냐? 현찰 60에, 그러니까 딱지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언제요? B 소유자가 원하면. 그 다음에 일부 현찰은 줘야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딱지를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B가 그러니까 저 딱지를 내면 그러니까 B에게 그러니까 뭐로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토지건축물로 갚는 거죠. 상가 땅이나 상가 건물의 한층.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다 지동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발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민간은 뭐도 받아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급 보증도 받아와야 되죠. 누구의 승인이고요? 33명이요. 33명 중에 1명이요. 그러니까 구치정권자의 승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국토부 장관 X 그냥 장난 문제고요. 그러니까 2번 발행권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발행한다. 단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보험사업자, 어찌고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 받은 경우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보해서 3번 발행 방법 도시상환채권, 김영증권 당연히 그러니까 현찰 100 받아야 되는데 100 대신에 60 현찰 받고 40 딱지로 받습니다. 40 딱지에 이름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이름 써져 있어야 되죠. 계약서죠. 이 시행자 P라고 하면 시행자 P와 이 B 사이의 계약서이죠. 그러니까 P와 B의 계약서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 써져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과를 4번 발행계획 승인권자,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지동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죠. 양과를 5번 발행규모, 그러니까 둘째 줄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전체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2분의 1 이내로 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와서 그 종이딱지를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입니다. 정당한 저작권 다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과를 6번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하며 토지상환채권 이전하는 경우 주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며 주택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택자는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P와 B의 계약이니까 뭐부터 써야 되고요. 원부, 장부에다가 기재부터 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김영증권이니까 그 채권에도 써야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되는 거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변경이니까 장부의 계약 변경을 해야 된다. 장부 얘기는 아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길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P가 그 B 발행자가 장부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B, 그러니까 1, B, 2, 그러니까 C, D 등등등에게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했다. 장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B1, B2를 그냥 없애죠. B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B, 그러니까 장부, 그러니까 지금 P와 B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P가 100 줘서 끝. 더 이상 계약 남아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P가 60 주고 40은 토지권 주물러 줄게. 그 40에 대한 딱지 장부에 써놨죠. 그러니까 B에게는 현찰 60 주고, 그러니까 40만큼은 그러니까 지금 이 딱지로 나중에 토지권 주물러 사원한다. 장부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그 B가 그러니까 이전할 수 있다고요. M에게 이전한다고요. 그러면은 P와 B의 계약이니까 P와 M의 계약으로 바꿔야죠. 뭐부터 쓰고요? 장부, 원부부터 쓰고 그래서 계약을 바꾸고 그 종이 딱지에 이름 써져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누구 이름으로 써져 있었고 B 이름으로 써져 있었지만 그 이름을 뭐로 바꿔야 되고요? M으로 바꿔야 되죠. 그냥 계약서예요. 이런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 종이 딱지에 P와 B의 이름이 써져 있었다고요. P와 B의 이름이 써져 있었고 B가 M한테 팔았으니까 그 계약서에 누구 이름 써지는 거고요. M이요. 그건 나중 두 번째 문제고 당연히 P와 B의 계약이었으니까 그 장부에 그러니까 P와 B의 계약을 P와 M의 계약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예, 그런 겁니다. 그 민법이나 등기법 기초에서 보면 뭐 요만한 토막사항이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양보라 7번 토지상환채권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뭐 뒷문장 관계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상환채권 전부 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이 있죠. 선수금 시행자는 원형지 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거나 공급가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선수금은 그러니까 이쪽은 돈 여유들이 많은 업체니까 그러니까 전부 받든 일부 받든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지동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겨 쓰려니까 당연히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고 3번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 선수금 수령 요건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해당 도시개발지에서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된다. 이 경우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적용된다. 너 나중에 요 백화점 땅 살 거니까 지금 돈 좀 땡겨줘. 삽이라도 꽂아놓고 돈을 땡기라고요. 삽이라도 꽂아놓고 돈을 땡겨라. 그게 뭐고요? 공사 진척률 10% 이상은 돼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쪽이요. 116쪽에 굵은 5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이 있고요. 양과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박스에 1, 2, 3 묶으시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2번 끝에 공공기관 국세 들어간 공기업 3번 끝에 지방공사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 4번 국가 지방 복합개발에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번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등이 있죠. 그래서 원형지를 받을 수 있다 해서요. 원형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5가지가 정해져 있죠. 1번 국가와 지방 2번 3번 공기업 4번 공모에서 선정된 자 5번 돈 벌지 않은 업체 중에 학교, 공장, 업체면 좋은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요. 양과로 그 아래 별, 이 경우 원형지 면적은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여기는 분양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이하. 여기는 원형지 세 글자니까 전체 땅의 3분의 1 이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조성하는 게 원칙이고 조성하지 않는 땅은 3분의 1 이하. 양과 2번 원형지 매각 제한 기간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면 국가 지방은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고 요 나머지들은 공공문화시설 이주단지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도 대답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10년 5년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나요? 10년, 5년 안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학교 공장 빨리 만들라고요. 만들어서 만들기만 하면 5년만 지나면 대답할 수 있고 아니면 계약일부터 10년 안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 원형지 개발자, 국가지방은 제외한다.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고 국가지방은 나머지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 제하는 기간 즉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바로 안에는 넘어가세요.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이주용주택, 공공문화시설 등등등의 경우에는 세절 규대요. 다만 이주용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기반시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 그밖에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거니까 5년, 10년 지키기 전에도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별표 국가지방은 언제라도 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관계없고요. 양보라 3번 다음 쪽 와서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 원형지는 공적 주체가 많이 있으니까 기본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본은 수의계약인 거죠. 공적인 목적들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 공장은 돈 놓고 돈 먹기, 돈 벌자는 거죠. 그래서 경쟁 입찰로 한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원형지 공급 가격 그냥 말장난으로 한번 나왔고요.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사선거고요.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선거고요.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그냥 별별 얘기가 다 붙어 있다고요. 그런 거죠. 그런 걸 보고 글자를 읽거나 외우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굵은 6번 수용방식 조성토지의 공급 양과 1번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감정가격으로 한다가 원칙. 양과 2번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폐지물 처리시설 법에 써진 건 3가지예요. 지금 양과 2번 본문의 넷째 줄
넷째 줄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 법에 써진 건 세 가지. 학폐위, 학교, 폐기물 처리설, 이주단지 조성. 그리고 나머지 어찌고 저찌고 좋은 것들 많겠죠. 그것들은 다섯째 줄 끝에 감정평가한 가격,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양괄 2번 본문형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공장,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임대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양괄 3번 공급 방법. 저번 주니까 당연히 어디 신도시 땅, 이 동네요. 여기 상가들 보면서 내가 돈 있었으면 여기 상가 이 잘 되는 자리 여기는 먼저 하나 잡았으면 도움이 됐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경쟁입찰 이 원칙.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추첨.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을 때는 수익이야. 양괄 3번 첫 번째 손가락. 사업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첫째 줄 끝에요. 첫 번째 손가락 다시요.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 몇이요? 공급계획 작성,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 몇이요? 제출한다. 그 둘째 줄 끝이나 오른쪽 날개에다가 승인 X 쓰시고요. 승인 X. 조성토지 공급은 실시계획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실시계획 때 인가를 받았죠. 실시계획 정해진 대로 백화점 땅, 아파트 땅, 주유소 땅 다 정해져 있죠. 정해진 대로 팔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공급 들어갑니다. 이제 팝니다. 팔면 됐죠. 아파트 땅 파는 날짜, 백화점 땅 파는 날짜, 주유소 땅 파는 날짜 정해서 팔면 됐지. 실시계획대로 파는 정해진 대로 공급을 하는 건데 공급계획을 또 인가받을 정도는 아니라고요. 인가받거나 승인받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요. 공급계획은 제출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 시행자는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원하는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백화점이니까 그래도 얼마 실적은 돼야지. 장사 슈퍼마켓도 한 번 안 해본 사람 와가지고 나 백화점 할게 덜컥 도장 찍어주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화살표. 손가락. 조성토지는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현재 실시계획 그대로 공급하는 거니까 첫 번째 손가락 공급계획은 인가받는 게 아니라 제출만 하면 된다고요. 동그라미 1번 조성토지의 공급 원칙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다. 동그라미 2번 추첨으로 할 수 있다.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거죠. 332야 용지 찌그만 집 들어서는 땅. 2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 찌그만 집.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공장은 뭔가 소중한 거죠. 일자리니까 누구라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는 다른 국민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이 번듯한 그 세종 신도시에도 우리가 자주 텔레비전에서 자주 안 보던 중소회사들 그 아파트 브랜드들 있죠. 이것들은 다 추첨이고. 다음 좋아하세요. 동그라미 3번 수의계약 부정 비리의 문제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의계약에다가요. 부정, 비리, X요. 부정과 비리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1대1 계약.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 사람한테 팔게.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걸 따로 외우거나 그럴 일은 아닙니다. 1번 첫째 줄 가운데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 등에게 팝니다. 다른 사람 끼어들 게 없죠. 2번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 그냥 저거 비 때문에 그냥 당연히 붙여줘야 될 것들. 3번 둘째 줄이요. 개발구역 안에 조성토지 전부를 시행자에 양도한 자. 좋은 일 한 거잖아요. 4번 토지상환채권 이미 다 정해져 있었죠. 5번 뭐뭐에 비추어 토지용 가치가 현재 낮은 토지. 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공공사업 시행자가 둘째 줄 도시발전을 위해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어찌고 저찌고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 멋지게 한번 지어보라고요. 6번 경쟁입찰, 추첨, 유찰된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저기까지가 이제 실시계획과 수용에 대한 거였죠. 네, 이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